제주행 고객께서는 4번. 제주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몇 년 전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친구예요. 일기예보에는 온통 비 소식뿐이었지만 날씨가 뭐 상관 있나요? 마침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친구의 친언니. 알고 보니 친구보다 더 제주를 자주 다녀서 거의 80% 제주도민이셨어요. 아침 일찍 도착해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고기국수집 올레국수입니다. 언니 말로는 유명한 곳을 다 다녀봤지만 이곳이 단연 1등이래요. 비가 그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히 용머리 해안 입장이 허용되어 바로 이동했어요. 감귤색 우비를 입은 우리.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산 없이 비를 맞고 다니니 묘한 쾌감이 느껴지는 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웠어요. 저기 멍게 있잖아요. 네. 있는데 여기 입구에 가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아줌마가 없는데 할머니가 멍게를 팔고 있는데 억지로 세 분이서 사는데 뭐 너무 맛있게 보여. 그래갖고 맛있겠다 하면서 우리 좀 가다가 먹자 할까. 네. 여기 입구 여기뿐이래요. 여기서 먹었거든요. 네. 가니까 쫙 있어. 지나가던 감귤무늬 흰색 우비를 입은 분들이 우리와 세트라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셨어요. 그 인연으로 용머리 해안을 걷는 내내 우리의 일일 촬영 감독을 자처해 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시키는 대로 뛰라면 뛰고 춤추라면 춤추고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 그렇지. 서서, 그렇지. 풍경도 사람도 너무 아름다운 용머리 해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방주교회. 세계적인 제1교폭 건축가인 이타미 준 건축가 작품이래요. 물 위에 큰 배가 떠 있는 형상이 정말 노아의 방주 같았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드리며 평온하고 참 감사한 순간을 누렸습니다. 열심히 웃고 걸었더니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저녁은 80% 현지인의 강추 장소인 돼지고기 전문점 숙성도로 향했어요. 숙성된 고기를 구워 묵은지, 젓갈과 함께 먹는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삼겹살이에요? 목살이에요, 목살. 뼈 목살. 둘째 날 아침도 어김없이 비가 내립니다. 한라산 영실 코스를 가려고 했는데 일단 동네 주민인 친구가 자주 찾는 단골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분위기도 예쁘고 소금빵도 참 맛있네요. 새참 비바람에 등산을 포기할까 살짝 고민도 했지만 우리에겐 무적의 유니폼 감귤 우비가 있잖아요.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르막을 여기까지 이제 힘든 거고, 이 병풍바위 지나고 나서부터 약간 완만하게 이제 구경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저기까지만 가고 여기? 거의 평지예요. 1시간 거리. 근데 이제 여기 남벽이 보이니까 이쁘긴 한데 오늘은 여기 막아놨으니까 진짜 평지네. 그렇지. 여기 둘레를 보니까 되게 아름답거든. 친구가 영실 루트를 너무 좋아해서 제주에 올 때마다 찾는다는데 오늘처럼 주차장에 차가 없는 건 처음이래요. 비 덕분에 온 산을 우리가 통째로 빌린 기분이었습니다.
우비가 있으니 방한도 되고 젖어도 상관없어서 바위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자유로움을 만끽했어요. 냇물 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올라가는 길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까지? 네? 멋진 경치가 각자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잠깐씩 쉬어갔습니다. 중간에 절경을 바라보며 먹는 김밥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산을 오르기 전 친구의 단골 김밥집에서 맛있는 김밥을 여유 있게 사왔거든요. 아주 오래전 한라산 정상에 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길이 힘들지 않아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있었어요. 폭포와 병풍바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은 진짜 손님이 너무 많아. 좋다. 우리 저- 저 일로 한 바지 이렇게 갔다 앉는 거 이렇게. 저기가 뷰포인트인 거야. 저 꼭대기가. 저기가요? 맞아요. 저기 가서 저 뷰포인트 가면 저 위에 넘어서 경치까지 보이는 거지. 아, 여기 들어갔다가요. 여기요? 요렇게 돌아서 나오더라고. 저기 저분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는 쉽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있죠. 네. 꼭대기 때문에. 어. 얘네가 여기까지 다 뚫고 나오잖아. 맞대. 야. 카메라, 카메라. 날씨 때문에 더 멀리는 못 가고 다음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리는데 마침 비가 그치고 저 멀리 햇볕이 나기 시작했어요. 와, 멋있다. 아래에서 쉴 때 친구가 가장 좋아한다는 찬송가를 들었었는데 신기하게도 전망대에 계신 분이 똑같은 찬송가를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우린 어느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답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풍경을 눈과 마음에 담으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등어회를 먹으러 가는 길, 거짓말처럼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지개네. 찍혀요? 1차로 오니까 손님도 없고 관광객은 잘 모른다는 이 고등어 횟집도 정말 엄지척이었습니다. 비린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제가 폭풍 흡입을 할 정도로 너무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제주 바다를 감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 창밖을 보니 와, 비가 안 내립니다. 가파도행 배가 뜬다는 소식에 얼른
9시 배를 타러 나섰습니다. 역시 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선착장 가는 길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야, 가파도 또 이 제대로 즐기네. 기상 악화로 일찍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안내를 받고 섬에 내렸는데 앞으로 걷기조차 힘든 비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 이런 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바람을 맞으며 걷는 기분이 꼭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 마냥 신이 났습니다. 바닷물에 발도 담그고 소리도 막 지르며 온몸으로 놀았습니다. 우비로도 감당이 안 돼 흠뻑 젖은 우리는 돌아온 선착장에서 곧장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개운하게 몸을 풀고 찾은 곳은 베이커리 카페 제주당이었어요. 요즘 한국의 대형 카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지만 이곳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사우나 후 노곤해진 몸을 누일 수 있는 편안한 좌석까지 완벽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밖에 비가 딱 그친 거 있죠? 내부보다 훨씬 넓고 예쁘게 가꿔진 정원을 걸었습니다. 비 온 뒤의 하늘은 눈부시게 청량했습니다. 진드기 있을 수 있어요. 얘 누구니? 되게 유명해요. 이 사람? 이리 와. 엄청 넓네. 수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박 웃음처럼 활짝 핀 수국은 정말 너무 예뻤어요. 공항으로 가려고 차에 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서도 계속 내리는 비를 보며 어떻게 딱 우리가 정원을 산책할 때만 비가 멈췄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지난 3일 내내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리고 다녔던 시간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면서 혼자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장소도 날씨도 나이도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소중합니다. 어디서든 나답게 머물고 기록하는 소형 메모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이들과 평화로운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